자, 그러면 우리 고대가요, 옛날의 고대가요, 공부도화가부터 할 건데 고대가요의 특징 몇 가지만 그냥 언급하고 갈게. 이 당시에는 원시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냥 흔히 말했을 때 이 고대가요 때는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고대가요.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그리고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처음 불렀던 우리 문학이 노래는 최초로 만약에 문학이 향유됐다고 생각하면 개인의 서정을 다루는 노래였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사랑 노래 이런 거 처음부터 불렀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노래를 어디서 불러? 일할 때. 영차, 으쌰라, 으쌰, 영차, 힘내자, 파이팅. 이런 식으로 노래가 시작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노동할 때는 아니면,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또는,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의식교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통은 집단 서사시라고 불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 뭐, 의식교라든지, 아니면 노동교라든지, 주술과 관련된 것들이 불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서 개인의 서적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흐름입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공무도화가 뭐 이런 고대가요도 마찬가지로 향가와 마찬가지야. 향가와의 공통점이야. 배경사라와 함께 전달돼. 일단 이 점 좋아하고 공무도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이거 금방금방 끝나요. 오늘 너네들이 집중만 잘하면 끝낼 수 있어요. 오늘 보자. 그럼 다음 주에 문법만 하면 돼. 자, 공무도화가는 언제 노래냐? 일단은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나라 세웠죠. 고조선. 그때의 노래. 자, 보면 백수광부의 안에 이렇게 작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여옥이라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대가요 일단 읽기 전에 배경서라 먼저 항상 일단은 확인하고 갈게. 자, 보면 여기 아래 있는 게 얘들아 배경서라야. 여기 뒤쪽 태동역사 이쪽 부분. 여기. 이쪽에 다 배경서를 넣어놨어요. 자, 읽어봅시다. 고조선의 백사공 박리자고라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저어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미친 사람 우리 백수강구. 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뒤따르는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게. 이에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공수 아낍니다. 약간 우쿨렐라 같은 거야. 우쿨렐라 같은 기. 동물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매우 슬펐다. 자, 노래를 마치고 나서도 그 아내는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럼 백수광부의 아내도 따라 죽었어. 백수광부가 죽고 이 노래 부르고 죽은 거야. 그리고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전달한 거죠. 누구한테? 여옥이라는 아내한테. 자, 여옥이 슬퍼하면서 공허하면서 또 그 노래 불렀고 결국에는 널리 퍼졌다. 그래서 우리 공무도화가를 공후인이라고도 합니다. 공무를 태우면서 부르는 이것 때문에 이제 작자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야. 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 지은 거야? 아니면 백수광부의 아내인 아내가 지은 거야?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해봐. 근데 얘는 죽었잖아. 누가 지은 걸로 봐야 돼? 애매하죠? 얘가 처음 불렀어. 남편이 죽었어요. 백수광부가 죽었어. 그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따라 죽었어.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로 봐야 돼? 그리고 그 노래를 박리자고가 여공한테 전달했고, 그 여옥이 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거라서 이게 논란이 있다 정도만 일단은 체크해 보세요. 작사에 대한 논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일단 백수광부의 아내로 볼게. 최초에 불렀던 사람. 자, 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본문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있지. 이게 원문이야. 자, 그래서 이쪽이 원문인데 어떻게 기록돼 있어? 기록돼 있는 거 보니까 한문으로 기록돼 있죠. 자,
한문 네 글자씩 몇 구로? 네 구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사언사구라고 합니다. 자, 네 글자, 한자 네 개에 네 개의 구로 되어 있죠. 사언사. 너네들 이제 형식 파악할 수도 있겠죠. 고대가요 같은 경우. 그래서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역시가예요. 한문으로 된 거를 다시 번역한 노래. 자, 해석을 해보면 나오죠? 임아라고 나옵니다. 임아. 그러면 얘는 보통 임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요라고 하면서 물이 나와요. 물 건너지 마세요. 간단해요, 엄청.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가셨네. 아이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 내용이 없어요. 학교에서 이것도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백수광과 이렇게 대경설에서 보면 알겠지만 물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그때 강이 요단강이긴 한데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만류하는 거죠. 막는 거지. 이때 물은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물 건너지 마라는 아내의 아내의 만류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결국 임은 근데 그 물을 건넜어. 건넌 거기 때문에 아직 죽은 건 아니야, 얘들아. 건넜기 때문에 아내와 어쨌든 이별의 의미지. 이별의 의미라고 해줘. 자, 그러면 아내는 초조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죽음의 의미지. 자, 물의 의미가 계속 달라져요. 아이고,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아이고 가시님을 어이할꼬 가시님을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어찌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른 우리 고전 문학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체념이에요, 체념. 어떻게 하지? 라고 진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생각해봐.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지? 어찌하지? 이상하잖아. 이때 어찌하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신념의 탄식이야, 탄식. 근데 이게 이제 보통 한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최초의 우리 문학의 대표는 뭐야? 한이야, 한. 우리 문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이잖아. 한의 정상. 그때 이게 처음이에요, 최초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다른 작품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처용가. 알아요? 처용가? 들어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집에 왔는데 다리가 네 개지요. 어? 뭐지 이런 거. 아니 그거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같아. 안에만 있으면 다리가 두 개가 되는데 다리가 네 개네요. 이런 거예요. 다리가 네 개지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거기서 걔는 그렇게 하잖아. 어찌할까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배경설화를 보면 그때 뭐 바람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배경설화를 보면 사실은 그 다리의 주인은 사실 역신으로 나오는데 역신. 그러니까 역병이에요. 역병. 병이에요. 병. 그래서 어이할고 이 말을 들은 역신 역병이 이제 처용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야. 야, 너 뭐 괜찮다 이러고 이제 도망가요. 그 모습을. 자, 그래서 이 배경설화에서 이제 처용의 얼굴을 막 붙이기 시작해요. 역신이 도망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처용의 얼굴을 막 그려서 막 역병이 돌 때마다 막 붙이는 거야. 그런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어찌할 거가 나오는데 이제 공무도화가의 좀 차이점을 좀 짚어주면 처용과의 어이할 거는 약간 관용이야. 여기서는 어찌할 거 약간 방향성을 잃었죠. 자, 근데 서용가에서는 약간 체념 중에서도 약간 해탈의 경지예요. 다리가 네 개지요. 어이할 거. 그러니까 이런 관용이에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관용이라는 점과 여기나 한의정서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어. 같은 탄식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이 물의 의미가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정서도 계속 변합니다. 정서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만류하잖아. 애원이야, 애원. 애원하다가 자, 결국에는 건넌데 포도에 되겠지. 그다음 물에 빠져 죽었어. 결국에 슬픔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한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뭐 기억, 니은 또는 밑줄 쳐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정서가 가장 지배하게 돼 있죠. 저쪽이 가장 정서가 지배하게 돼 있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해석한다. 별로 간단한 시예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배경설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야? 결국에 이 노래를 부르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안 해도 좀 똑같이 따라가서 죽어요. 똑같이 죽어. 그런 점에서 이 물이라는 의미가 그거는 배경설화를 끌고 와야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배경설화의 내용을 끌고 와야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여기서 죽음이고 이별인 게 맞아. 죽음이고 이별인데 배경설화를 보면 결국 아내도 같이 가죠. 그럼 둘이 어떻게 된 거야? 만났다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물은 여기서 죽음의 이미지만 배경설화를 참고한다면 재회 또는 만남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배경설화가 있을 때만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개로. 그래서 이거는 보기가 만약에 배경설화로 깔린다면 물에 대한 의미를 제외 만남 같이 따라 죽었으니까 둘이 만났겠죠. 이렇게 보니 됐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공무도화가에서는 문제 틀리면 안 되고 너무 쉽잖아. 이 물 건너네. 이 죽었네. 어떡하지? 끝이에요. 이건 그냥 외울 수도 있겠네. 네 줄짜리.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뒤에 부분에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쪽에서. 자, 갈래. 공무도화가 고조선 때 고대가요입니다. 고조선 때 전달되는 고대가요. 자, 한혁씨가 나 이제 이해되지? 한혁씨가 뭐야? 한문된 거 번역된 거야. 한문으로 돼 있는 거. 자, 개인적이다, 서정적이다, 체념적이다, 애상적이다. 이렇게. 체념,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애상이란 말은 뭐야, 애상? 애상. 이거 물어보니까 누가 풀이 뭐 이러던데. 그 애상이 아니라 슬프다는 거야, 슬픔. 슬플 승이에요. 슬픔. 자, 사원사구다. 아까 말했죠? 한엽씨가 물을 건넌다. 자, 결국에는 주제는 슬픔이죠. 또 안타까움. 그리고 가장 우리 문학의 대표되는 한으로 볼 수 있죠. 이별의 중한.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집단가요에서 아까 개인의 서정으로 넘어온다 했잖아. 그래서 개인의 서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거를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서정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중간 지점이니까. 고조선 때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시다 이렇게 평가받았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정시의 이 서정과 관련돼서 이제 뒤에 배우는 황조가랑도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특징. 시험 문제는 결국엔 특징에서 나온다. 물의 상징적 의미. 자, 다시 물어볼게요. 첫 번째 물은 뭐였어? 사랑. 말리는 거니까. 물 건너지 마. 말리는 걸까? 아내의 사랑. 물. 두 번째 물은 정선의 초조고. 결국에는 물. 두 번째는 건넜어? 이별. 단절. 이별입니다. 자, 그리고 빠져 죽었어. 마지막에 죽어.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 전개되고 있다. 자, 전통의 이별의 정한의 기원이다. 항상 책조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학하면 이별의 정한인데 이거의 태초기 때문에 이거의 계보를 좀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기 문제 나왔을 때 쉬우니까. 자, 일반적으로 때 고대가요에 이별의 정한의 대표작으로 공무도화가가 있어. 얘가 스타트야, 스타트. 고조선 때. 자, 그리고 그러다가 쭉 또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려가요 때. 뭐랑 연결될까? 이별의 정한하면 떠오르는 고려가요 있어요? 가시리 입고 나는 가시리 입고 나는 가시리.
이쪽으로 연결돼. 또 서경별곡, 사공화태 뭐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별을 정한 작품. 이제 한시로 가면 뭐 한시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전기상에. 자, 그리고 시조 같이 묶으면 시조의 대표적인 이별의 정한의 작품을 많이 쓴 사람 황진이죠. 황진. 이게 계보입니다. 계보. 자, 그러다가 이제 현대시로 오면 뭘까? 현대시는 알만한데 현대시에서 이별의 정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나보기가 여겨 진달래.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연계될 수 있는 작품. 왜? 다 이별의 정한에 얘네들이 계보야. 족보야, 족보. 문학의 족. 이런 식으로 이어질. 자, 이것만 좀 정리를 해주고 밑에 보면 다시 빠르게 정리하면 애원, 초조, 절망, 결국 마지막에 치녀. 자, 표현법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자,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으니까 동요법, 그 다음에 어휘할 거에 가장 정서가 집약돼 있고. 그리고 체념적 태도는 항상 나와요. 자, 물의 이미지, 아까 말했던 거야. 배경설화를 만약에 참고한다면 결국에는 물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아내의 영원한 사랑이 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죽음뿐만 아니라 만남과 재생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해석이죠.